여러분, 오늘은 하나생명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실 이 종목을 2026년 1월 10일에 한번 다뤘죠. 그때 영상 제목이 딱 그 분위기였어요. 하나는 다 오르는데 왜 하나생명만 조용하냐 같은 진짜 답답해서 올린 영상이었고요. 근데 그 이후에 솔직히 말하면 한 달 사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가가 조용한 보험주 느낌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강하게 움직였죠. 실제로 2월 들어서 단기 급등 구간이 여러 번 나왔고 2월 10일에는 종가 기준으로 큰 폭의 상승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한 가지예요. 1월 10일의 답답함과 그 이후 한 달의 급등 사이에 대체 뭐가 달라졌냐? 이걸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엔 이런 종목을 볼 때 리스크와 대응 전략까지 깔끔하게 묻겠습니다. 1. 첫 번째 변화 그룹 이슈가 테마가 아니라 구조 재평가로 번졌다. 먼저 가장 큰 배경은 결국 하나그룹 전반의 이슈예요. 1월 중순에 시장을 크게 흔든 뉴스가 있었죠. 하나의 인적 분할 추진, 주주환원 강화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등 같은 흐름이 공개되면서 그룹주 전반 재평가로 불이 붙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냥 하나라서 같이 오른다 수준이 아니라 시장이 그 뉴스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지배구조 주주환원 가치 재평가 쪽으로 바뀌었다는 점이죠. 그럼 하나생명은 왜 같이 묶이냐? 하나생명은 금융 계열사고 금융주는 특히 정책제도자 본규제 배당 가능성에 따라 평가의 프레임이 확 달라지거든요. 즉 그룹 모멘텀이 수급 테마에서 평가 프레임 변화로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생명도 그룹의 재평가 파이프라인 안에 들어오기 쉬워져요. 제가 1월 10일 영상 올릴 때는 시장이 아직 보험주 느리고 답답한 애로 보던 시점이었고요. 그런데 1월 중순 이후에는 아니 하나가 주주환원과 구조를 손보는데 그러면 금융 계열도 같이 프레임이 바뀔 수 있겠네. 그쪽으로 심리가 움직인 거죠. 이 두 번째 변화 실적 숫자 자체보다 시장이 보는 이익의 질이 바뀌기 시작. 하나생명은 2월 초에 연결 기준 연간 순이익 2025년 공시가 나왔고 숫자만 보면 전년 대비 소폭 감소로 보입니다. 근데 주가라는 게요. 단순히 순이익이 늘었냐 줄었냐만으로 안 움직여요. 보험주는 특히 더 그래요. IFRS 17K-ICS 체계에서 시장이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면 손익이 흔들릴 수 있는데 이 변동성을 회사가 어떻게 관리하나? 자본 규제 환경에서 배당 여력을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나? 일회성과 지속 가능 이익을 어떻게 구분해서 봐야 하나? 2월 초 보도에서도 보험금 지급 증가로 이익이 감소했다는 설명이 있었죠. 그런데 동시에 매출 쪽은 자회사 효과 등으로 확대된 흐름도 같이 언급됩니다. 여기서 투자자 심리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이익이 조금 덜 나왔네보다 그래도 자본 부담이 완화되고 배당 기대가 현실화될 수 있나? 이 질문으로 시장의 시선이 이동했다는 점이죠. 실제로 증권사 코멘트에서도 2026년 자본 부담 완화 가능성, 배당 기대 같은 키워드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하나생명이 갑자기 성장주가 된 게 아니라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재정렬되면 그 자체가 레이팅 재평가 재료가 될 수 있어요. 3. 세 번째 변화 배당이 그냥 배당이 아니라 정책 이벤트가 됐다. 요즘 국내 시장에서 배당이 왜 세게 먹히냐면 배당이 계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책 이벤트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23월 구간은 배당 트레이드가 강해지는 구간인데 여기에 배당 관련 세제제도 이슈가 겹치면 수급이 훨씬 예민해집니다. 하나생명은 전통적으로도 배당 데이터가 있고 회사 홈페이지에도 과거 배당 현황이 정리돼 있죠. 이런 구간에서는 시장이 올해 배당 정책이 어떻게 바뀌나를 훨씬 민감하게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배당은 그냥 현금이 아니라 경영진의 자신감 신호로 읽힌다는 점이에요. 보험사는 특히 규제 산업이라 배당을 늘린다는 건 자본 관리에 자신이 있다라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월 10일 영상 시점엔 왜 이렇게 조용해였던 게 그 이후에는 배당 자본 그룹 주주 환원 프레임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주가가 설명 가능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지금 자리에서 체크해야 할 리스크는? 여기서부터는 냉정하게 갈게요. 급등한 종목은 언제나 좋은 이야기만 보면 사고가 나요. 첫째, 금리 채권 변수. 보험사는 자산부채 평가가 금리와 얽혀 있습니다. 금리가 움직이면 평가 손익과 자본지표 해석이 바뀔 수 있어요. 둘째, K-ICS 자본 규제 강화 흐름. 보험업 전반이 기본자본 요건 강화 같은 이슈를 계속 맞습니다. 이게 업종 디스카운트로 다시 작동하면 리레이팅이 멈출 수 있어요. 셋째, 급등 뒤 수급 공백. 2월 들어 거래가 확 늘어난 날들이 있었죠. 이런 종목은 한번 꺾이면 왜 내리지? 가 아니라 그냥 수급이 빠져서 내려요.
그러니까 가격이 아니라 구간을 봐야 합니다. 대응 전략 매수하라 팔아라가 아니라 체크리스트로. 저는 이런 급등 뒤에는 3단계로 봅니다. 뉴스의 성격 분리, 그룹 구조 재평가 중기 vs 단기 수급 테마 단기 vs 실적 배당 펀더멘털. 지금 상승의 엔진이 뭔지 그날그날 바뀌는 걸 체크해요. 배당 자본 관련 확정 공시 타이밍. 가능성보다 중요한 건 확정 시점입니다. 배당 정책 실적 확정 자본지표 언급 같은 확정 트리거가 나오면 시장이 다시 한번 재평가를 시도할 수 있고 반대로 기대가 꺾이면 변동성이 커져요. 상승 후에는 내 기준 가격보다 내 행동 기준. 예를 들어 이 구간에서는 분할 접근, 이 구간에서는 관망, 이 구간에서는 리스크 축소. 이런 식으로 행동 기준을 먼저 정해두는 게 낫습니다. 급등주는 특히 감정이 휘둘리거든요. 마무리. 정리하면 제가 1월 10일에 답답해서 올렸던 하나생명 영상 이후 한 달 사이 급등은 갑자기 회사가 다른 회사가 됐다라기보다 그룹 차원의 구조주주환원 프레임 변화, 자본 부담 배당 여력에 대한 시장의 기대 재정렬, 배당이 정책 이벤트로 부각되면서 수급이 붙은 흐름, 이 세 개가 동시에 겹친 결과로 보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보험주는 늘 그렇듯이 좋을 때는 리레이팅이지만 나쁠 때는 규제 금리 수급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결론을 이렇게 낼게요. 하나생명은 조용한 보험주에서 프레임이 바뀐 보험주로 넘어가는 구간이다. 하지만 그만큼 확정 공시와 자본 배당 체크를 놓치면 변동성도 그대로 맞을 수 있다. 여기까지입니다.